같이 하고 있으니까 목요일 끝내는 게 나쁘진 않거든. 그리고 아직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시험 5주 전이야. 4주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말로 하자면 유리함수 때랑 똑같이 일단 역함수 내용이 나와. 역함수랑 합성함수 달라진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함수랑 반대로 하면 돼.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오히려 앞부분이 뭐 유리식 계산, 유리함수 뭐 분석하는 게 조금 더 어려워. 유리함수보다는 할 것도 많고. 근데 뒤에 있는 뭐 역함수라던가 위치 관계는 조금 더 심플하거든요. 변수 없이. 근데 무리함수는 반대로 앞부분은 좀 괜찮아. 무리식 계산, 유리함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수도 뭐 대칭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깔끔해 나름. 근데 뒤에 오면 조심할 게 있어요. 특히 역함수 구할 때 뒤에 정의역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 관계도 판별식으로 끝내면 안 돼요. 판별식을 쓰긴 쓰는데 접할 때만 딱 써요. 접할 때만. 이유는 말했지만 그러니까 둘 다 결국 이유는 그 이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할 때 그러니까 제곱을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사실 계산에서. 그 제곱을 하게 되면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 게 생겨버려요. 거기 안에. 그래서 걔를 약간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딱 한 장 있거든요. 한 장 있고 자 교과서 여러분 교과서도 제가 숙제를 틈틈이 드리고 있잖아. 교과서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잠깐 질문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질문하시고 잘 안 되는 거 물어보세요. 자 시작할게요. 세린아 질문? 몇 쪽이야? 자 교과서 13쪽에 70번 아하이 이거 질문 나가합니다. 자 교과서 문제입니다. 자, 13쪽 70번은요. 요게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아마 그 학교 프린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잘 듣고 꼭 다시 풀어보세요. 자 지금 한번 상황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점 A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점 A 일단은 뭐 그렇대요. 점 A랑 이 함수 그래프 위의 점 이 함수 유리함수고 그래프 위의 점 P 그리고 알다시피 P라는 점이 되게 많아. 무식이 많거든요. 이제 그래프 위의 점 어떤 의미의 점입니다. 어떤 P에 대해서 자, 요 점을 중심으로 하고 얘를 이제 중심으로 한대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원이 있나봐. 어떤 원의 넓이의 최소가. 일단 제가 특히 이제 이런 넓이 문제 나오면 그래프를 좀 잘 그려봐라 라고 했잖아요. 좀 잘 그려보겠습니다. 좀 보고 싶어. 원소리인지. 아마 이제 들어보시면 제가 매번 하는 스타일로 설명할 거예요. 몇 개 해보면서 느낌 받아갑니다. 원소리. 자, 유리함수 그려야 되니까 이거 표준형 다들 바꿀 줄 아시죠? 자, 표준형 바꿔보시면요. 제가 암산할게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예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점근사 찍을게요.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절편 2분의 1, 그리고 모양은 1, 4분면 3, 4분면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 아닌가? 예, 자, 유리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점 A가 하나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고 나니까 하나 보이는 게 있네? 혹시 저 점 A 위치 아시겠어요? 아유, 저 점 A 지금 어디게? 여기? 점근선이 만나는 점이지.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점근선의 교점 자리야.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점대칭 자리야. 그러니까 딱 점 가운데 지금. 이 유리함수 정 가운데, 뭔가 느낌 오는데요? 정 가운데 있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자, 지금 여기 있는 P라는 점은요, 요 유리함수 위의 점이잖아. 뭐 예를 들어 얘가 P일 수도 있고요. 얘가 P일 수도 있겠지. 그쵸? 한번 그냥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여기가, 자, 이건 제가 그냥 지울 거니까 상상만 해봐. 예를 들어 여기가 P라고 치면요,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자, 얘를 지금 중심으로 해야 돼. 얘를 중심으로 하고 요
점을 지나는 원이 있겠지.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헬이나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되게끔 원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야.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점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이 요소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것 중에서 뭐를 찾겠다고? 넓이가 그럼 제일 작은 게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그러면 혹시 이미지 체크 가능했어? 언제 제일 작을지? 자, 이미지가 바로 갈게요. 그럼 자, 그럼 혹시 일단은 질문, 소미야. 요 점이랑 요 점 비교했을 때 얘가 넓이가 커? 자, 1번 정 쓸까? 얘가 넓이가 커? 2번. 1번이 더 큰 거 아시죠? 사실상 반지름 길이가 넓이잖아요. 이게 더 기니까 더 크겠죠. 근데 우리는 제일 작은 거. 자, 혹시 알나? 이것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어디로 가면 돼, 약간? 느낌이?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가시면 좀 더 작아질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옮기다 보면, 결론입니다. 자, 옮기다 보면, 자, 지금부터 넓이가 제일 작을 때니까, 자, 언제쯤일까? 지금 적당히 여기쯤이면 제일 작지 않을까요? 약간, 여기쯤이면? 인정? 제가 아마 이런 설명을 한 적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시험 때 혹시 D 플러스 R, D 빼기 R 기억나? 그거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하다 보면 약간 제일 작을 때가 좀 뭔가 느낌이 오잖아. 한 요쯤? 맞아? 그림처럼 어차피 이제 뭐 하면 돼? 뭐 하면 끝나요? 여기에 있는 요 점을, 자, 이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요 점을 만약에 구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돼? 근데 혹시 여러분 이 점 이제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근데 뭔가 느낌에 이 점이 이제 약간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우리 유리함수잖아요. 유리함수는 대칭 있는 거 아시죠? 자, 요것도 대칭이잖아. 점대칭. 근데 혹시 선대칭 있는 거 아세요? 자, 선대칭이 두 개 있지. 이런 식으로. 자, 그 중에서 자, 이제 암기하실 친구는 여기를 암기할 겁니다. 요 선을 여러분들이 구할 힘이 있다고요. 다시. 요 선이 뭐냐면 너네가 구할 수 있는 선대칭 중에 하나잖아요. 알려 맞나? 우리 선대칭을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 알고 있잖아. 그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를 빠르게 구해오실 거예요. 이 친구만. 이거 구하는 건 기본 문제예요. 이해돼? 어차피 이제 질문이 나올 거는 선생님들 왜 요 점이 이거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그거에 관한 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결국 제일 가까울 때는 이 선대칭과 요 유리함수의 교점일 때예요. 요 점. 자, 그러니까 가이드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선대칭 일단 한번 정답부터 쭉 구해드리고 좀 더 첨언해 볼게요. 결국 이제 요 가장 가까울 때는 요 선대칭과 만날 때라는 거야. 이 선과 만날 때. 자, 이 선대칭 구할 건데 여러분들 선대칭은요. 기본형을 외웠잖아. 이 친구를 움직이시면 돼요.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마이너스 1. 자, 움직여보시면 바로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식이 Y는 X 플러스 1 맞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얘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넓이를 실제로 구해야 되니까 이어서 뭐 하자고? 여기 있는 점을 좀 구하세요. 이 점을. 그리고 옛날부터 소미야, 이 교점은요, 뭘로 구한다고 그랬지? 근데 요거랑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연립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립 어떻게 해요? 이번에 저희가 유리식 계산 같은 거 배웠잖아. 이런 거 풀려고 배운 거예요. 이거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x 플러스 곱할게요. 자, 왼쪽 거 전개하시면 저는 암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반대편 이항하시면요. 여기서 망설이시면 안 돼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되지.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뭐 배웠어요? 근의 공식으로 풀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얘 한번 근의 공식으로 x값 한번 구해볼게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자, 뿔마루트 b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되고요. 약분까지 가능하거든요. 자, 약분해보시면, 자, 제가 두 개 분리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맞나? x값. 자, 혹시 혜린아, 왜 두 개 나오는 줄 아세요? 지금 만나는 점이 두 개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나오는데 사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어차피 뭐 반지름 구할 거나 아무거나 쓰면 되니까 저는 플러스로 갈게요. 지금 저기 있는 플러스로 간 게 뭘 구한 거냐면 요
요점은 x값 구한 거지. 맞아요. 그리고 y값은 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y값도 구할 수 있다. 1 더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에 있는 반지름 구할 수 있겠어? 예린이?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거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반지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 반지름 구하시면 반지름은요. 자, 반지름은요. 여러분들이 루트 자,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인데 이게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루트가 다 지워집니다. 예뻐져요. 그래서 반지름 얼마 나온다? 자, 루트 6 나오시겠죠. 맞아? 그래서 이 반지름 가지고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읽지 보세요. 자, 한동안 잘하더니 또 갑자기 얘가 또 깔깔하네. 자, 여기 반지름. 자, 죄송해요. 교과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꺼내봐. 잘하자. 자, 그럼 정답 6파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요게 큰 맥락이거든. 일단 혜민아 대충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겠어? 다시 일단 이 문제는요. 넓이를 한번 실제로 구해니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해부터 하자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듯 한번 점을 찍어봤더니 먼저 저기 있는 점 A가 하나 재밌는 포인트는 이 점근선의 교점 자리였어요. 딱 점대칭 자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P라는 점이 유리함수 위에 있는데 위에 점력계를 찍어보시면 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어딨냐에 따라서 어떤 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거를 찾겠다는 문제고 대충 눈대중으로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에서 제일 가까울 때 그러니까 어쩌면 제일 가까울 때잖아. 그쵸? 제일 가까울 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일 가까울 때를 어떻게 구하냐 물어보시면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이 선대칭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왜 이거냐 물으시면 또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너네가 지금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여기 선대칭이라는 게 있잖아. 그쵸? 자, 이렇게 한번 사실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냥. 자, 여기 지금, 여기가 점 A인데, 너네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여기쯤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 표시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운 선대칭을 한번 그어보시면, 자, 여기 선대칭과 만나는 요점이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요점이 사실, 어차피 여기 있는 다른 옆의 점들보다 제일 가까운 것처럼 보이세요? 직관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가까워서 이 선대칭 식을 하나 구한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x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루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의 공식으로. 이런 거는 그럴 수 있는 거고. 해서 일단 푸는 과정이긴 해. 큰 틀은. 큰 틀은. 네. 자, 혹시 이거 말고도 질문할 거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는 아마 또 볼 일 있을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이다 라고 이해해봐. 결국은 막 선대칭 관련해서 대칭 관련해서. 자, 그럼 여러분 죄송한데 오늘은요 18분이거든. 진도를 좀 뺄게요. 오늘은 이제 진도를 좀 빼서 이 책을 저희가 좀 빨리 끝나잖아. 예상은요 오늘 경우의 수,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 조합하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진 않거든요. 한 3번 정도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제가 해서 일단 시험거리 한번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러면 저희 RPM 교재 한번 가볼게요. 네, 오늘은 뭐 사실 이 문제 빼고는 다 풀만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 한번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그 시험 범위의 마지막 3단원이 있어요. 혹시 그럼 시험 범위 뭐 바뀐 거 없죠? 아마 끝까지 맞나요, 대충? 응용부도. 그러니까 뭐 별말 없으니까 다 할 겁니다. 별말 없으니까. 자, 여기 경우의 수인데 한번 위에 보시면 여기쯤에 공간 보이세요? 제가 일단 필기 한 거 먼저 보여줄까? 제가 이렇게 필기 좀 했거든요. 방학 때 한 필기인데 제가 한 번 더 매번 하는 필기가 하나 있어요. 다들 이거 기억나? 시행이 뭔지, 뭐 사건이 뭔지 한 번 더 이제 좀 이제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필기를 잘 해봐. 자, 위에 제목은요 경우의 수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하자면 여기 옆에 쓰면 되겠네. 먼저 말하자면 경우의 수라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내용 복습이에요. 사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그 중2 교재에 똑같이 나와.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세요? 중2 2학기 때 한참 막 도형 배우다가 뭐 평행사면요, 뭐 말은 뭐 이런 거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갑자기 뜬금없이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그 당시에 한번 해본 적 있는 내용들인데, 자 일단은 한번 필기해볼게요. 자, 저는 흰 종이에다가. 자, 일단 제가 방학 때랑 좀 비슷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다고 하시니까 뭐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아주 쉬운 걸로.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경우의 수 파트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까지는 좀 정확한 정의, 뭐 공식, 개념이 필요한데 여기는 사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어쩌면 그냥 잘 세면 되거든요. 몇 개인지. 그러니까 그런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세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필기해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거예요.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소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며 다들 몇 개인지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잠시만요. 한번 대원장님. 네. 네, 지금 수업 중입니다. 네. 졸리시군요.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좀 잠깐 계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참 만지는데. 자, 이어가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이 구해보시면 요거 동진아 몇 개지? 3개 맞나요? 3개잖아. 혹시 승우야 실제로 나열도 가능해? 뭐뭐 있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저기 초등학생도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그러니까 뭐 이건 안 나오겠지만 그냥 센 거잖아. 소미야 맞아? 이거 셀 수 있어요? 이거 풀면 돼요. 모든 문제를. 자, 그런데 자 필기 이어갑니다. 제가 이제 일단은 방학 때 이제 이 문제를 처음 설명드리면서 크게 세 가지 용어 설명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필기를 사실 어쩌면 오늘 개념 설명은 이게 다야.
이제 이 문제에다가 필기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제 유형들이 나와. 뭐 주사위 던지는 것도 있고 동전 문제, 뭐 길찾기, 색칠하기, 뭐 낙수의 개수 구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런 유형별로 전략들을 다 암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하자면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맨 앞에 있는 이 친구를요 두 글자로 보통 시행이라고 불러요. 시행.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문제를 일단 뭔가를 하잖아. 자, 영어로 치면 제가 원래 이렇게 잘, 그러니까 영어 잘 안 쓰긴 하는데 여기는 좀 항상 영어를 쓰긴 해요. 이제 doing.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어갈까요? 이제 뭔가를 함. 좀 뭔가를 함. 그러니까 이것도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하는데 장치 후에 조금 더 필기하겠지만 이제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보통 수학에서 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용어 설명 드리는 중인데 어차피 여기 공부할 때는 역시나 이런 용어도 그닥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그냥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자, 이 사건을 영어로 치면 이벤트라고 부를게요. 이벤트. 그리고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세 개는 이 사건을 푸신 거죠. 자, 여기 어쩌면 이제 실제 문제라 보시면 돼요. 실제 문제니까 당연히 또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를까지 세는 거거든요. 몇 개인지. 그리고 맨 오른쪽에 몇 가지냐. 요게 이제 이 책의 제목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게 이제 경우의 수라고 쓰고 영어로 치면 경우의 수는 세기, 카운팅이라고 쓸게요. 카운트. 영어 좋아하시죠? 카운트. 승모도 필기 적당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어쩌면 이렇게 쓸까? 자, 요 물결표 뉘앙스가 중요해요. 잘. 놀리는 거 아니고요. 잘 세면 돼요. 실제로 여기가 재밌는 게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어떤 친구가 말한 적이 있을 거야. 저 원래 수학을 되게 못하는데 여기는 진짜 다 맞았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정말 잘 세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기는 그래서 좀 정말 잘 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수학과는 별개로. 자, 어쨌든 잘 셀 건데 필기하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하면 좀 놀리는 거잖아. 자, 그럼 잘 세기 위한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지금 방학 때랑 똑같은 필기입니다. 자, 이어서 잘 세기 위한 팁 몇 가지만 한번 또 필기해 볼게요. 너네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팁은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여기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친 팁인데 뭐를 잘 이용해라? 그림 그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같은 걸 좀 이용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수학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농담 아니라 수학을 잘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미리 설명드리자면 뒤에서 어쩌면 전략 같은 건데 뒤에 어떤 유형 중에 뭐 수형도라고 해서 사실 이 수형도라는 것도 일종의 그림이거든요. 저는 수형도라 말보다는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 크게 나누기. 저는 이제 이 크게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크게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게 나누기. 이게 일종의 그림입니다. 사실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뭐 뒤에서 뭐 기억나? 두 자리 자연수다. 두 칸 만드시고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그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팁.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오늘 제가 유형별로 어떤 전략 그리고 문제 푸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는 이렇게 세라. 이런 것들은 죄송한데 암기하세요. 이해를 하시고 그냥 외울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바로 이어 필기하겠지만 소위 노가다 하는 것도 할 만한 게 있고 안 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뭐 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말 나온 김에 노가다. 자, 노가 좀 표현이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일이 세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일일이 막 다 세는 친구들.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아. 영어 써볼까? 오늘 약간 영어 좀 쓸게요. Not bad. 나쁘지 않아. 그런데 자, but 여러분 노가다를 하는 건 좋은데 이거 보통 어떤 실수하면 다들 아시죠? 기껏 샜는데 막 마지막에 한두 개를 빼먹고 센 거야. 그러니까 빼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자 이거 오늘 제가 또 시범 보여드릴 건데 보통 노가다를 하시더라도 뭐를 체크해라? 어떤 기준
기준을 잘 잡기라고 쓸게. 그러니까 노가다를 그냥 막 세는 게 아니라 기준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잠시 후에 노가다 할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런 문제 기억나? 뭐 주사위를 2개 던졌는데 뭐 합이 8이다. 노가다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도 막 중구난방이 아니라 잘 써야 됩니다. 좀 깔끔하게 쫙.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순열과 조합이잖아. 맞아요? 승우야? 방학 때 혹시 기억나? 뭐 P, C 기억나세요? 이 순열과 조합은요, 제가 표현을요, 도구라고 표현할 거야, 도구.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이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 이런 걸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약간 결국 잘 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묻히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재적소에 쓸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확통 보는 친구 있지. 이제 뭐 고3 때 확통에서 이런 걸 요구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정말 도구처럼 쓸 줄 아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요게 이제 잘 살기 위한 팁입니다. 오늘 문제 풀면서 느껴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필기할게요. 자, 여기 사건에서 할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건, 그 전에 시행부터 할까? 자, 이 시행도 이제 제가 바로 이어서 문제 하나 만들거나 할 건데, 자, 이 시행은요, 하나 말하자면 항상 뭔가를 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아마 잠시 후에도 문제를 살짝 바꿀 건데 이 시행을 바꾸면요 다른 문제가 돼요. 뭐 그런 거 기억나? 주사위를 2개 던지는데 서로 다른 주사위랑 같은 주사위가 다른 문제가 돼요. 요게 이제 시행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뭐 합의 법칙, 곱법칙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요 사건 관련 내용이야. 그리고 자 이렇게 비교해볼까? 자, 이 사건이 실제 문제인데 혹시 이번 문제는요, 소미야, 이 문제는 지금 사건이 몇 개야? 이거 하나죠. 근데 혹시 문제에 보통 사건이 하나가 아닐 때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 그런 문제, 뭐 2의 배수이던가 또는 뭐 5의 배수, 뭐 그런 거는 사건이 하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필기할게요. 자, 사건이 뭐 2개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아마 사건이 하나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보통 뭐 2개 이상 같이 나와요. 뭐 같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고민할 게 있다는 거야. 어떤 고민? 자, 여러분 적절히 필기하세요. 약간 왼쪽에 쓸게요. 자, 요게 이제 밑에 써 있는 합의 법칙. 참고로 이 모든 내용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자, 저는 보통 이제 뭐 법칙 이런 말을 딱히 안 좋아하는데. 요 이제 플러스 쪽이 이제 합의 법칙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더할지 곱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참고로 뭐 이제 나누기 이런 건 특별히 없고 보통 이 2가지 정도. 자, 그리고 제가 아마 이것도 밑에는요. 자, 너네가 이제 혼자 공부할 실수하는 게 내가 말로 읽어볼까? 합의 법칙.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고 써있네. 곱의 법칙. A, B에 대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써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시면 실제 문제가 저렇게 안 나와. 약간 저런 식으로 안 나와. 그래서 자, 느낌. 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느낌을 기억하세요. 느낌을 기억하세요. 글씨가 이상하다. 느낌 쓰는 건데 뭔가 느낌. 그러니까 얘네 문제를 통해서 이럴 때 더하는 거구나, 곱하는 거구나. 제가 오른쪽에 필기를 할 건데 몇 가지 어떤 느낌들을 좀 필기해 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더할 때는요, 필기를 다 했어요 이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필기 끝내고 이제 유형마다 전략만 필기하시면 끝납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다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더할 때는 사실 약간 2개가 별개일 때가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랑 얘가 뭐 바뀐다고 해서 얘랑 상관이 없는 뭔가 별개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로 약간 뭔가 관계가 없을 때 사실 같은 말이긴 해요. 뭐 별개라는 말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쩌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써드릴 테니까 느낌 받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통도 이런 식이야. 이게 내용은 몇 개 없는데 이 느낌을 팍 받으면 정말 잘 풀어요. 기가 막히게요. 자, 그리고 자,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 중에서 또는 원래 이 또는이라는 게 약간 좀 별개라는 느낌이 있긴 해요. 실제로 이거 또는 이거 또는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 난 또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너네가 이 또는을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맨 뒤에 쓸게요. 저 위에 전략 중에 크게 보여. 우리가 이제 오늘 문제 풀 때 이 크게를 되게 많이 해요. 뭐 크게 몇 가지다. 이 크게. 자, 이 크게 나누기 할 때. 특히 이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붙여볼게. 자, 이 크게 나누기 할 때는 이제 더하기랍니다. 나누시면요, 각각은 별개거든요. 걔네들끼리 더한다. 느낌 기억하세요. 자, 이어서 곱할 때는 정반대야. 싹 반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관계가 있을 때. 그 두 개가 이제 하나가 바뀌면 얘가 영향을 받는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예를 들어서 뭐 도로망 있잖아. A에서 B를 갖다가 C로 간다. 그럼 이 도로망이 바뀌면 다른 길이 되거든. 그럴 때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죠. 또는 자 영향을 줄 때 솔직히 이게 지금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긴 해 솔직히 말하면 전부 다 그냥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하는 중이야. 사실 다 같은 말이에요. 영향을 줄 때 서로 영향을 줘 약간 그럴 때 혹은 키워드 중에는 그리고 너네가 아는 거 그리고 둘 다 사실 이 말 자체가 약간 연결돼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거든요. 우리 연립 그리고는 약간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역시나 관계가 맺어진 거니까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이제 문제 어쩌면 전략 중에 약간 한 세트라는 말 좋아해요. 한 세트인 경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 있죠. 우리가 이제 외출할 때 옷을 입잖아. 뭐 상의 하의.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야. 상의 따로 하의 따로 아니잖아요. 이제 같이 한 세트 약간 그럴 때 해서 곱한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드린 거야. 아시겠죠? 자, 필기 마무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필기 끝. 자,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물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일단 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자, 용어부터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시행도 무시하면 안 되고 사건이 2개 이상일 때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더할지 곱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잘 세야 되는데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아시겠죠? 자, 저희 교재 돌아가서 일단 한번 밑에 문제가 있잖아요. 밑에 그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 설명이 안 나와 있어. 사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합의 법칙이 위에 써있지만 여기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어쩌면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뭔가 별개라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동시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 체크할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거 2개 보이세요? 자, 이거 2개만 확대할게요. 자, 이거 2개만 잠깐 체크할 건데 너네 이제 바로 이어서 관련 문제가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걸 혹시나 본 적 있나요? 이거 지난번 시험 때 본 적 있죠, 여러분들? 이게 넘버인데 사실 이제 여기도 어쩌면 넘버라는 기호를 많이 써요. 왜냐면 사실 넘버의 뜻이 뭐야? 이게 어쩌면 병의 수라고 볼 수 있어. 넘버가 개수거든요. 몇 개인지.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이걸 읽으실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 사건 B의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 2개를 또 약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뭔 소리인지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 좀 공간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약간 딱 한 알맞게 필기해 드릴 테니까 요거 하나 풀면 바로 감옥입니다. 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뒤에 유형 중에서 맨날 카드를 뽑아요. 자, 카드 뽑기 문제.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20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겁니다. 요게 시행이죠. 요런 걸 저희가 앞으로 시행이라 부를 거야.
1부터 20까지 총 20장이 있는데 한 개를 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관련 문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그 뽑은 카드가 2의 배수이던가 또는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지. 약간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 그 뽑은 카드가 5의 배수이던가 또는 7의 배수 문제. 이렇게 여러분 드리면요. 혹시 이거 경우의 수 구할 수 있겠어요? 몇 가지나 뭔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내용에 관한 관련 문제거든.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특히 합의 법칙, 더하는 문제에서 이럴 때가 종종 있으니까 항상 의식을 하라는 거예요. 자, 1부터 20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사건 두 개입니다. 2의 배수 나오는 경우. 그것도 있잖아요. 또는 5의 배수 나오는 경우. 이거 몇 가지냐? 총 몇 가지냐? 두 번째 문제는 5의 배수 나오는 경우 또는 7의 배수 나오는 경우. 총 몇 가지냐? 자, 다들 한번 구해보셨는지. 이 정도로 오래 안 걸리는데. 아, 이 어려운 게 중학교 때 나와요. 나랑 했잖아요. 중2 때. 자, 혹시 아연아, 1번에 일단 얘 혹시 정답 혹시 얼마 나오신 거 있나요? 혹시 그럼 12개 맞나요? 자, 이게 뭐냐면 일단은요, 사건이 2개 이상일 때 좋습니다. 한번 설명드려 갈게요. 일단 각각의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시면 돼요. 2의 배수는 10개 있겠죠. 이 정도는 그냥 암산하겠습니다. 그리고 5의 배수는 동진아 몇 개 있어? 4개 있는데 자, 방금 필기했잖아. 사건이 2개 이상일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더할까 곱할까. 근데 소미야, 이번 경우는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이게 약간 더하는 게 맞다는 거야. 더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번 문제는 뭐 가운데 또는 더 써있긴 한데 약간 어떤 이런 또 선택의 문제. 그리고 제가 위에 필기 안 했는데 하나 또 필기해 볼래? 그 위에 키워드 중에 선택의 문제는 또 더하기가 맞아요. 이게 뭔가 2개 중에 선택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참가를 하시면 돼.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선택이 문제. 혹은 뭐 별개일 수도 있고 이거 서로 다른 거 고르시는 거니까. 근데 이번 문제는 동진아 이렇게 끝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이게 겹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너네 지난번 시험 대비할 때 그 넘버 할 때 겹치는 걸 빼줘야 됩니다. 순간 몇 개 겹쳐? 2개. 뭐의 배수? 사실상 10의 배수지 겹치는 게. 빼주자고요. 자, 빼보시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들? 10입니다. 그런데 자, 밑에 문제는요 혜린아 혹시 얘를 전화 얼마 났어요? 6이죠. 똑같이 할게요. 5의 배수 4개, 7의 배수 2개인데 얘는 겹치는 게 현재로서 없잖아요. 지금 시행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겹치는 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빼기 0. 겹치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걸 저희가 지난번에 서로서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서일 때. 그래서 정답은 여기입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른쪽에 제가 아까 시행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혹시 공간 조금 남으셨나요? 제가 시행만 살짝 바꿔드릴게요. 적으세요. 예를 들어 시행을 1부터 30으로 바꿀게요.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시행을 건드리면 다른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가 달라져요. 이 같은 문제도 시행. 자, 이번에 1부터 30입니다. 풀어볼 시간 20초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별거 아니야. 이런 시행 같은 거 막 건드려요. 저기를 1부터 20이 아니라 1부터 30. 혹은 경우에 따라 뭐 10부터 30. 1부터 할 필요 있나?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파트야.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교과서라던가 문제 많이 푸시면서 좀 느낌을 받아가세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부터. 참고로 이 더하기랑 곱하기는 다음 시간에 순열과 조합 배워도 마찬가지로 이 고민을 항상 해야 돼. 마지막에는. 자, 바로 갑니다.
동진님 혹시 요거 혹시 정답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 한 18 나오셨나요? 자, 어떻게 하자고? 2의 배수 15개, 5의 배수 6개, 겹치는 거 3개 빼보시면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시행을 바꿨을 뿐인데 혹시 소미야 얘 얼마 나오지? 10개? 자, 가볼까? 5의 배수 6개, 7의 배수 재미가 없네. 40 바꿀 거야. 자, 이거지. 변수가 안 생기네요. 아직 겹치는 게 없지. 이걸 자, 그럼 질문, 아연아. 겹치는 건 생기게 만들고 싶어요. 이거 뭘로 바꾸면 돼? 최소 35 넘겨야겠지.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이 다 실수했어요. 일단은. 미안. 이거 좀 교훈을 주고 싶었는데 교훈을 못했습니다. 얘는 변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이 내용이 나와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읽어보시고 다음 장 갈게요. 자, 지금 시간 45분인데 일단 쉬는 시간 전에 여기 다음 장에 있는 7-1번부터 해서 사실 여기부터가 이미 그냥 사실 여기는 이게 계산이지만 그냥 유형 문제거든요. 일부는. 자, 풀면서 워밍업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734번, 735번 두 개 풀었다. 지금부터 나오는 유명한 시행들은 자꾸 볼 거니까 친해지세요. 첫 번째 유명한 시행 주사위를 맨날 던집니다. 주사위 맨날 가. 거의 저는 5년째 던지고 있어요. 다 없어지겠다. 주사위 문제. 시행도 잘 읽으시고요. 시키는 걸 잘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가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잘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어려우면 내가 하는 필기 그대로 따라하면 잘 돼. 내 이 필기가 지난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학원 처음 왔을 때 약간 허접한 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게 이제 좀 잘 갈린 거야. 여러분도 이제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게 같은 문제지만 하다 보면 이게 좀 갈려요. 어느 순간에. 좀 잘 갈리면 더 잘 풀 수 있게 되고 심지어 다른 문제도 유사한 거는 풀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승우야 벌써 풀어봤어? 대빵 빠르네? 어이 잘하네요. 자, 다들 뭐 이거 금방 푸신 것 같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시행. 자, 요게 시행 맞나요? 자, 여기 이제 첫 문제니까 필의 시행이라 불러.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시행과 사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서로 다른 걸로, 이거 체크. 다른 걸로 두 개 넣는 거야. 자, 다른 걸로. 자, 제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아까 그림 같은 거 이용하라고 했잖아. 자, 제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여기다가 한번 그림 만들어 볼까요? 자, A 주사위, B 주사위. 이름을 다르긴 다른 거잖아. 다른 걸로 티를 낼게요. 자, 던졌는데, 자, 이제 여기에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봐봐. 너네 중에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쌤, 저기 아트박스 가면 여러분 혹시 이상한 주사위 파는 거 아세요? 가끔 1부터 막 10짜리 그런 거 팔아. 가면.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웬만한 별말 없잖아. 그냥 우리 상식에서 하는 거야. 이 주사위는 뭔지 몰라도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상식 내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식 밖이 나오면 알려줘. 일단 친절하게. 이거 이런 주사위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합의 3 또는 합의 9. 자, 이 문제 지금 여기가 사건이죠. 사건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인 거 보이세요? 3인 사건, 9인 사건. 자, 이런 경우는요, 먼저 각각을 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더할지 곱할지 고민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미야, 도와줄래? 자, 합의 3인 사건 총 몇 가지 있게요? 혹시 두 가지 아세요? 3인 거 여기 제가 써볼까? 예를 들어 1, 2 그 다음에 2, 1 있는데 자, 승우야 이번 문제는 이거 두 개 다르게 세야 돼? 같게 세야 돼? 여러분 다르게 세는 거 아세요? 왜? 왜 다르게 세? 같은 거 아니야? 왜 달라? 혜린아 왜 다르지? 이게 다른 주사위라서요. 이게 다른 주사위라서 이거 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입니다.
또는 자 구인 거, 자 요거 동진아 구인 거 몇 개 나와? 네. 혹시 뭐나 한번 쭉 불러줄 수 있어? 4, 5, 음. 5, 4, 음. 3, 음. 6, 6, 4. 감사해요. 너무 내가 원하는 데 불러줘가지고. 자, 1억 쓰지 말라고요. 이해돼? 이게 일종의 노가다잖아. 혹시 지금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이거 약간 중구난방인 거 아세요? 순서 없이. 아까 제가 PD가 왼쪽에 약간 잘세기한 팁으로 노가다 나쁘지 않은데 기준을 잘 잡으라고 했지. 여러분 지금 얘는요 봐봐. 왼쪽을 보셔도 이게 지금 4, 5, 3, 6이잖아. 이게 지금 뭐냐고요. 중구난방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얘는 맞췄지만 다른 분도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죠? 저라면요. 자, 기준을 요 왼쪽을 잡을게요. 자, 왼쪽 걸 잡아가지고 자, 왼쪽일 수 있는 제일 작은 게 3이죠. 그럼 오른쪽이 6인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씩 키우라고요. 4면 5죠. 하나씩 키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니 이렇게. 혹시 이렇게 안 쓰면 필요해서 이렇게 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기준을 잘 잡아서 저는 이제 왼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왼쪽을 보고 혹은 오른쪽을 보고 혹은 뭐 크기 순으로 그 기준이란 말은 좀 달라 상황마다. 근데 잘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쨌든 총 몇 개다? 6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2개, 요서가 4개인데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에 더하시는 게 맞겠죠. 얘네들은 별개니까. 아시겠죠? 6개고 자, 밑에 있는 건 아연아 정답 혹시 몇 개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합이 11 이상인 경우는요 요때 쓸만한 게 뭐다? 크게. 자 필기해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크게 나누기라는 전략을 쓸 건데 자 승우야 합이 11 이상이면 크게 몇 가지가 있고? 어우. 자 크게 수강책은 5개가 어디 불안하나요? 자, 크게 5개라, 3개라고 했나? 근데 역시나 사실 이 크게도 어쩌면 기준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뭐를 바라보고 나누는 게 좀 다른 건데,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원하는 거는 3개가 아니거든요. 소미야, 제가 원하는 건 몇 개인가 지금? 그리고 합이 11 이상인 거, 그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저는 지금 합이 얼마나를 좀 기준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합이 얼마인지. 2가지 아니에요? 첫 번째 합이 11인 경우 이상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합이 동지라 뭐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어쩌면 너가 말한 3개는 승우야. 정답을 말한 거잖아. 저는 지금 정답을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정답으로 가기까지의 과정. 자, 여러분 지금 기본 문제라고 그냥 넘어가고 가지 마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 이해하시라고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다 이해하시냐는 거예요. 크게 2가지입니다. 자, 합이 11인 경우 또는 10인 경우. 사실 이렇게 쓰고 나면 얘랑 같은 문제예요. 아시겠죠? 다시 자 합이 11인 경우 이제 녹아 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실 때 중구난방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2가지겠죠. 다시 합이 6인 경우는 6, 6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 크게는 또 더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얘네 둘은 별개거든요. 그래서 2개를 더해보시면 정답은 3가지가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하나 또 방학 때랑 동일하게 추가 문제 이미 예상하시겠지만 하나 필기해봐. 자, 여기 다른을요. 혹시 서로 같은으로 바꾸면 이거 정답이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자, 여기 필기한 거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되거든요. 자, 제가 저기 같은 문제를 시행만 건드려 볼게요. 시행만 다른을 같은으로 바꿔볼게요. 손으로 풀어봐. 자, 오른쪽에 정답 쓴 거 바로 오른쪽에다가 정답 하나씩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시행이 중요하다. 자, 이거 뭐 바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 제가 지금 노가다를 다 해놨거든요. 자, 소미야, 자, 734번 문제 같은 문제인데
시행을 이렇게 바꾸면 이 정답 몇 개 될까요? 여전히 6 될까? 몇 개일까? 혹시 그럼 3개란 거 아세요? 갑니다. 자, 서로 같은 주사의 뜻이 뭐냐면 서로 같은 주사란 말은 얘네들끼리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그 공장에 찍어낸 것도 다르잖아. 조금씩은. 근데 이제 어쩌면 정말 이상적인, 정말 구분이 안 돼. 이건 절대 구분이 안 돼요. 육안으로. 그런 주사위라고 치면 이제 얘네 둘을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경우는 이거를 하나만 세야 돼. 같을 거야, 이 두 개가. 다시. 얘네 둘도 구분이 안 돼. 얘네 둘도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가 만약에 같은 문제인데 서로 같은으로 바뀌면 정답이 3개예요. 써드릴까? 정답이 3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 다시 밑에 있는 건 마찬가지야. 서로 같은 바뀌면요. 아연아, 얘 정답 몇 개? 2개가 돼요. 얘네 둘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 얘 혼자니까. 그래서 2가지가 된다. 자, 한번 필기해 보시면 할게요. 시행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여기를 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시행을 건드려요. 선생님들이. 좀 다르게. 자, 밑에 736, 737입니다. 요거는 좀 빨리 넘어갈 거예요. 아까 왼쪽에 한번 해봤잖아. 736, 737. 또 맨날 카드를 뽑아요. 이 진짜 마법의 카드야. 맨날 카드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행들 나올 때마다 좀 친해져야 돼. 계속 이제 여기는. 친해지면서. 정말 잘 세면 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제가 근데 너무 느낌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 좀 뭔가 멋있게 있는 척 하는 거지. 여기는 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이 말을 시험 전까지 이해하고 시험 보러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용은 별 게 없어. 아직은. 내용은 몇 개 없어요. 자, 1부터 50 중에서 자, 한 장을 뽑을 건데 밑에 있는 걸 뽑는 경우 보나봐라. 아까 왼쪽 페이지에 필기한 내용입니다. 정답만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갈게요. 자, 7의 배수 7개, 9의 배수 9, 5, 45, 5개. 근데 자, 이거 2개를 그냥 더하시면 안 되고 항상 고민을 해봐야 돼. 혹시 뭐 겹치는 거 있나? 자, 동진아, 이번 거 겹치는 거 있게 없게?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겹치게 만들려면 최소 63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시고요. 저기 일종의 서로서니까 계산해보시면 12개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아까 하신 대로 2의 배수 25개, 3의 배수 16개인데 그냥 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겹치는 게 있잖아. 6의 배수를 빼주시면 되겠죠. 6, 8, 48 해서 33개. 다들 나오셨는지. 이건 유명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738번 가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말로 했었는데 여러분 출근하실 때 이제 학교 가실 때 학교는 뭐 교복이니까 뭐 딱 고민할 건 없겠네요. 외출할 때 고민하잖아요. 뭐 입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고민들이 많아. 이런 말을 안 쓸 뿐이고요. 어디 음식점 가도 메뉴판에 메뉴 엄청 많잖아요. 특히 그런 음식 있잖아요. 뭐 리조또 하나, 또 뭐 하나 하나씩 골라야 되는 세트 메뉴거든요. 뭐 짬뽕 하나, 우동 하나, 탕수육 하나. 이제 고를 때 이제 몇 가지 경우 있다는 거야. 자, 얘는요, 승우야, 정답 몇 가지야? 24. 여러분 24개인 거 아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까? 이런 것도 그림 가능하세요? 가능하죠? 자, 뒤에 이 6가지 경우가 있잖아. 사실 6 종류란 말이 말하자면 6가지 경우의 수예요. 다시. 그리고 바지. 자, 바지 지금 4가지 있잖아. 어쩌면 지금 사건이 2개라고요. 이게 지금 사건, 있는 사건. 근데 마지막에 동진아, 곱해야 돼, 넣어야 돼. 왜요? 그럼 사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느낌마다 가라고. 이게 사실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이건 뭔가 이제 관련이 일단 있잖아요. 이거 별개로 볼 수는 없잖아. 그 여러분들이
같은 바지여도 위에 다른 걸 입으면 다른 스타일이 되는 거야 사실은.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곱하는 게 맞다고요. 이런 경우는 곱하기입니다. 자, 밑에 있는 739 넣어볼게요. 유명한 문제 도로망 문제입니다. 저는 하도 오래 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마다 이름도 지어줬어요. 도로망. 그리고 도로망 문제는 뭐 또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심플합니다. 보통 뭔가 조건들이 나오거든요. 뭐 어디를 들렀다 가라라던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긴 한데 보통 기본 전략은 얘는 사실 그냥 하면 돼. 전략도 없는데 보통은 약간 크게 이게 이제 길이 좀 많아요. 나중에 막 어디 뭐 중간에 막 많아. 크게 나누시면 괜찮습니다. 자, 혹시 이 문제의 송이야 정답 혹시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얘는 6개인 거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 자, 읽어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거쳐서 요게 지금 사건 하나야. 사건 하나. 이게 사건 하나. 그리고 B에서 C까지 가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요게 사건 둘. 얘 지금 사건 2개짜리 문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위에 올라가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수를 구하는 거야.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3가지 있죠. 이게 경우수예요. 한 번 더. B에서 C까지 가서 경우수 3가지 있잖아요. 그래 혜린아 마지막에 더할까 곱할까? 왜 곱한다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 관련 있잖아요. 여기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관련 없는 게 아니잖아. 이럴 때는 곱하는 게 맞다고요. 이해돼? 혹시 여러분 요거 밑에 약간 공간 하나 있지? 아마 정답만 따라 썼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 도로망 문제 중에도 더하는 문제 있는 거 아세요? 하나 만들어줘. 이게 이제 하나 아쉬우니까 하나 추가 문제 만들어 드리자면 도로망 문제인데 약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도로망 문제가 더하기로 가려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자, 여기 서울, 부산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자,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이 뭐냐면 이게 뭐 버스로 가는 길, 자, 버스로 가는 길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비행기로 가는 길 빨간색. 그럼 자, 이런 문제는요. 총 가는 경우가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시라고 만든 겁니다. 자, 얘는요. 정답 몇 개일까? A부터 B 가는 거 총 몇 가지 경우 있을까요? 네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닌가? 자, 5개가 아시겠어요? 자, 이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3가지, 똑같이 2가지가 나오긴 해. 버스로 가는 거 3가지, 비행기 2가지. 이 경우에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경우는요. 더하는 게 맞아, 곱하는 게 맞아요. 이건 지금 약간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하는 게 맞다는 거야. 차이점 이해돼요? 소미야?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 사실 이 경우는 더하는 게 맞지. 왜?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게 아니잖아. 얘는 관련 있잖아요.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관련이 없다고 그냥 이 길로 가면 한 번에 끝나는 거잖아. 이럴 때 더하신다고요. 비교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740번 문제까지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아직 뭐 별로 안 했지만 사실 뒤에 또 나옵니다. 여기 몇몇 문제는 그냥 유형 문제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 뜬금없는데 항의 개수 구하는 것도 뭐 경우의 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가 또 나와. 뭐 약수의 개수라든가 그런 것도 뭐 말하자면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또 나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스무야. 얘 정답 몇 가지 함이 나와? 혹시 8개인 거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지? 함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전개할 줄 알잖아. 결국 함이라는 거는 여기 왼쪽 2개 중에서 하나, 오른쪽 4개 중에서 하나가 만나는 거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만나면 AX인 거잖아. 그렇죠? 일종의 사건이 2개인 거야. 어떤 사건? 왼쪽에서 사건이 생기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2가지. 그리고 오른쪽에서 하나가 필요하잖아. 4가지. 그리고 이번 경우는 혜린아 곱하는 게 맞아, 더하는 게 맞아?
왜? 사실 이번에는 약간 표현을 뭐 그 말이 맞긴 한데 얘네들 곱하시면 AX 약간 한 세트가 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AX가 한 세트잖아요. AX 하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한 세트가 되는 경우는 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어쩌면 틀린 말도 아니야. 관계 있잖아요. 이건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지들끼리 만나는데. 아까 위에 상위 하위랑 뭐가 다르냐고요. 이거를 상위 2개, 이거를 하위 4개로 보시라고요. 그럼 이해돼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총 8개가 나옵니다. 한번 정리해 보던가. 아시겠죠? 자,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6분인데요. 저희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쉬어. 아직 뭐 시작도 안 해가지고 그 뒤에 한 2장 나오거든요. 한 2장 정도 봐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약간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가고 느낌은 좀 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는 유형마다 전략들을 다 암기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니까 30분 일찍 오시는 거 다들 아시죠? 더 시작할게요.